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신생아 황달일 때 젖을 며칠 끊어서 황달 수치가 떨어지면 모유 황달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유 황달일 때 수유를 중단하면 당연히 황달이 좋아지지만 수유 중단 후 황달이 좋아진다고 모유 황달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5일 미국 소아과학회가 2004년에 발표했던 황달 예방 및 관리 지침을 거의 20년 만에 개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생아는 황달이 잘 생깁니다. 원래 빌리루빈은 정상적으로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깨어질 때 만들어져서 간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적혈구 수명도 짧고 아직 간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처음 며칠 동안 황달이 생기는 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신생아 황달은 대부분 24시간은 지나서 2, 3일째부터 나타나고 4, 5일째에 제일 심했다가 생후 1, 2주가 되면 치료 없이 좋아지는 생리적 황달입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빌리루빈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면 핵황달이라고 하는 영구적인 뇌 손상이 생겨서 뇌성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황달 수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로 황달 정도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달이 생기면 피부가 노랗게 되는데 아기 옷을 벗기고 햇빛이나 형광등 같이 밝은 빛 아래에서 보아야 잘 볼 수 있습니다. 황달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수치가 올라갈수록 가슴, 배, 팔, 다리, 마지막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내려가고 눈 흰자위도 노랗게 보입니다. 황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러서 하얗게 만든 다음 손가락을 다시 떼면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그 전에 피부가 노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주일도 안 된 아기가 황달 진단을 받고 광선 치료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황달이 분유 먹는 아기보다 모유 수유아에서 더 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젖 대신 분유를 먹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도 병적 황달을 분만 전과 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신생아 황달은 생후 1주 이내의 모유 수유 황달, 즉 조기 황달과 1주 이후 모유 황달, 즉 후기 황달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 황달이라고 했던 조기 황달은 글자 그대로 모유 수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유 수유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즉 엄마 젖이 부족하거나 특히 젖이 늦게 돌거나 아기가 젖을 제대로 못 먹은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2022년 미국 소아과학회 새 지침에서는 조기 황달을 모유 수유 황달이 아니라 아이의 섭취 부족 황달, Suboptimal Intake Jaundice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섭취 부족 황달을 예방하려면 출생 첫날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면서 하루에 10번 내지 12번 이상 직접 젖을 먹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젖을 먹을 때마다 장운동이 자극돼서 빌리루빈이 들어있는 퇴변을 잘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달을 예방하는 데는 젖 먹는 횟수, 즉 젖을 자주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젖량도 빨리 늘고 아기가 젖 먹는 것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달이 있을 때도 모유 수유는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자주, 최소한 하루에 10번 이상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에도 섭취 부족 황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삭인 40주보다 1주 일찍 태어날수록 황달 수치가 더 낮을 때부터 광선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이유가 없으면 40주를 채워서 낳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후 48시간째 황달 수치가 16인 경우 그 아기가 38주에 태어났으면 입원해서 광선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40주에 태어났다면 집에서 잘 먹이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8주보다 더 일찍 태어나면 황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뇌 독성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의 경우도 자연분만 때보다 젖이 늦게 돌아서
황달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황달 검사는 어떤 때 하게 될까요? 흔히 얘기하는 황달 검사, 즉 빌리루빈 수치를 보는 것은 황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황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첫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황달은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병적 황달이기 때문에 즉시 빌리루빈 검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미국 소아과학회 새 지침에서는 이전 지침과 달리 모든 아기에게 산부인과 퇴원 전에 피검사나 피부검사로 황달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선 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퇴원 후에 얼마나 빨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퇴원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황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생후 48시간 전에 퇴원했다면 대개 이틀 안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퇴원 전에 황달 수치가 높았거나 2주 이상 일찍 태어났거나 나서 24시간 되기 전에 황달이 생겼거나 아직 모유 수유가 잘 확립되지 않았거나 분만 중에 두피에 피가 나거나 멍이 들었거나 부모나 형제 자매가 황달 수치가 높아서 광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퇴원 후 바로 다음 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더해서 미국 소아과학회는 모유 수유모가 잠두콩이라고 하는 파바빈이나 항생제 혹은 한약을 먹고 있거나 좀약이나 해나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드물게 중증 황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기 피부가 더 노래지거나 얼굴뿐 아니라 배, 팔, 다리까지 노래지거나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깨우기 힘들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잘 먹지 않는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 황달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대부분의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 기저귀만 채우고 옷을 벗기고 눈에 안대를 씌우고 온몸에 특정 파장의 빛을 쬐는 광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햇빛에 쪼이는 것은 안전한 황달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선 치료를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같이 입원해서 자주 하루에 10번 정도 계속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황달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황달을 빨리 낮추는 교환 수혈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아과학회 지침에서는 광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꼭 보충 수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보충 수유에 대해서도 먼저 부모와 득과 실을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일시적으로 모유 수유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유 보충 중에도 전량이 유지되도록 자주 직접 젖을 먹이고 손이나 유축기로 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심한 황달일 경우 수치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모유 수유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48시간 이상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수유를 중단한다면 반드시 언제부터 젖을 다시 먹일지를 미리 알아두고 손이나 유축기로 효과적으로 젖을 짜서 전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젖을 먹이게 되었을 때 전량이 부족해져서 잘 먹지 못하면 황달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분유를 우유병 대신 컵이나 수유 보충기 같은 것으로 먹이면 모유 수유를 다시 시작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 황달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분유 수유하는 대개 2주 정도 지나면 황달이 없어지지만 모유 수유하는 황달이 1개월 이상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길게는 3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달이 분유 수유에서 2주 이상, 모유를 주로 먹는 아기에서 3, 4주 이상 지속되면 모유 황달이 아니라 드물지만 다른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황달 정도를 보는 빌리루빈뿐 아니라 황달 원인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들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면 혈청 빌리루빈이 급격히 감소하며 그 후 다시 모유 수유를 재개해도 고빌리루빈 혈증은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유 수유를 중단해서 황달이 좋아지면 모유 황달로 진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치료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B를 모유수유 중단 후 황달 수치 감소, A를 모유 황달이라고 할 때 A일 때 B는 맞지만 B라고 해서 다 A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유수유 중단 후에 황달이 떨어지는 경우는 모유 황달 말고도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중단해서 황달이 좋아진다고 모유 황달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황달이 좋아지면 드물지만 위험할 수 있는 다른 병이 있어도 진단이 늦어지거나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모유수유 확립의 결정적인 신생아 시기에 며칠씩 젖을 끊으면 전량도 줄어들고 아기가 젖을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모유 때문인 모유 황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황달 수치 검사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유를 중단해서 원인을 가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약하면 조기 황달은 모유수유 황달이 아니라 섭취 부족 황달입니다. 만삭 질식 자연분만을 하고 24시간 모자동실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직접 수유를 하면 섭취 부족 황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와는 3, 4주 이상, 분유 수유와는 2주 이상 황달이 지속되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황달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모유 황달일 때 수유를 중단하면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만 수유를 중단해서 황달 수치가 떨어진다고 모유 황달은 아닙니다. 황달 수치로는 황달 정도만 알 수 있고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황달 원인을 진단하려면 황달 수치 외에 다른 검사들이 필요합니다.